네,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면서 유럽에 이어서 미국 증시까지도 상승세가 연결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거의 다 이제 1% 이상의 좀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우선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협상, 그리고 국채금리, 경제 지표가 되겠습니다. 우선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기술주가 좀 더 강하게 움직였다라는 특징이 있었다는 부분 체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협상과 관련해서는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제 34일 만에 휴전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높아진 하루가 되겠습니다. 평화협상을 4시간 동안 좀 진행을 했다고 하고요. 러시아 측에서는 건설적인 협상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특별히 얘기는 없었고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어떤 것을 좀 제안을 했냐 좀 보게 되면은 확실히 침공받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량 파괴 무기를 생산하지 말고 배치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외국 군대를 자국에다가 역시 배치를 안 하고, 그리고 예전에 빼앗겼던 크림반도 역시 군사적인 그런 방법을 가지고 탈환하지는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안보를 약속한다면 중립국과 비핵화에 동의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안건들을 좀 제안을 했었고, 러시아는 이것과 관련해서 이 우크라이나 수도와 북부 지역에서 군대를 대폭 축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5차 실무 협상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에서는 큰 물고 정도는 텄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서 그동안 우려가 됐던 전쟁 리스크가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2년물과 10년물 국채금리도 역전이 됐습니다. 어제 이제 5년물이랑 30년물이 역전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간밤에 또 다른 역전이 나왔다라고 나왔는데요. 2019년 이후 3년 만에 이제 역전이 된 것이고요.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와 그리고 시장의 전문가들은 이번 역전은 침체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서 무조건 경기 침체로 가는 것은 아니다 쪽으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경제 지표는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총 3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1월 전미 주택가격 지수가 나왔습니다. 집값이 12월보다 높아졌고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게 되면서 이날 이제 리츠라든지 이런 종목들한테, 부동산 관련 종목들한테 긍정적인 재료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3월 소비자 신뢰 지수도 발표가 됐는데요. 이제 지난달이 이제 2월보다 더 개선이 됐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에 대한 그런 경기 기대는 전달 대비해서 떨어지게 되면서 당장은 좋지만 앞으로에 대한 그런 걱정은 컸었던 하루입니다. 그리고 2월 채용 공고는 약간 줄었지만 여전히 채용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내용을 유지했습니다. 자, 섹터별 그리고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대부분의 섹터들이 다 올랐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에너지만 약간 밀리고 나머지 다 상승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금리의 역전 현상, 그리고 거기에다가 경제 지표가 좀 개선이 나게 되면서 부동산, 특히 리츠와 관련된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2.8% 올랐고요. 그 뒤로 IT, 그리고 자유 소비재까지 1, 2, 3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게 되면서 이제 유가가 하락을 했고, 에너지 종목들은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다음은 종목별 흐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형 IT, 그리고 흔히 말하는 놀자 관련주, 그리고 운송주들이 강세를 띄었습니다. 우선 IT하고 성장주들 묶어서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좀 강하게 올라갔던 테슬라라든지 구글, 그리고 아마존 이런 종목들은 상승은 했지만 이미 좀 시세가 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니었고요. 이날 빵 종목 중에서는 메타 플랫폼스가 2.8%로 상승세가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연결됐던 것이 이제 IT 소프트웨어들의 강세가 되겠는데요.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도비가 지금 3.6%, 오라클, 그리고 세일즈포스와 서비스나우, 인투이트까지 전반적으로 시장의 지수 대비해서 더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또 중요한 그런 또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금 장 마치고 시간 외에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잘 나왔는데요. 특징주 때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장중에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2.7% 상승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 특히 하이닉스와 이 삼성전자 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시간 외에서는 거의 4% 이상의 강한 상승세가 추가로 나와줬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가 좀 역전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은행주들한테는 악재가 됐습니다. 금융주 쪽에서도 JP 모건 체이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웰스파고 전반적으로 강하게 밀린 건 아니고 한 약세 정도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0.2%를 전후한 혼조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치도 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상승 전환을 하거나 하락을 하더라도 덜 밀리는 그런 은행주들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채금리 하락이 또 종목들한테 영향을 미쳤는데요. 오른쪽으로 쭉 넘어와 보시면 바로 이쪽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잘 다루지는 않았었는데 가장 상승세가 높아서 보겠습니다. 지금 국채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서 리츠에 관련된 종목들이 다 올라간 건데요. 산업 쪽에서는 시가총액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프롤로지스 2.7% 상승을 했고요. 에퀴닉스라든지 리테일 쪽에서의 리츠를 다루고 있는 사이먼 프로퍼티 이런 종목들이 거의 4% 이상의 강세 흐름을 보이게 되면서 이날 금리의 역전이 이렇게 종목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쟁과 관련해서 평화협상이 좀 계속 진척이 되고 있는 흐름이었었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종목의 희비가 확 엇갈리는 그런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우선은 이 여행이라든지 그리고 크루즈, 항공, 레저 이런 종목들은 다 올랐습니다. 뭐 레저 쪽에서는 대표적으로 디즈니가 2% 중반의 상승세를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여행 쪽에서는 부킹홀딩스가 4.1%나 가장 강하게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는 없지만 외국엔 또 크루즈가 있죠. 이 크루즈 쪽에서 지금 2.7%, 카지노인 라스베가스 샌즈가 2.8%, 리조트 회사 윈리조트도 2%대의 상승세를 보여줬었고요. 항공과 관련해서도 보잉이 이날 3%, 그리고 델타 항공 역시 같은 수준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락했던 그런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이제 전쟁이 또 끝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 속에서 방위 산업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로키드 마틴이 1.7%, 레이시온도 0.6%대 하락률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이제 곡물이라든지 정유 관련된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크지는 않았는데요. 곡물 쪽에서는 CF 인더스트리와 모자이크가 5%대 하락률을 보여줬었고요. 정유 쪽에서는 종목에 따라서 약간은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쉐브론이 1.2%로 대형 종목 중에서는 가장 많이 밀렸고 중소형 종목 중에서는 코노코필립스가 2.7%로 하락세가 가장 컸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 좀 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영향을 미치겠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시간의 실적 발표를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잘 나왔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했고 이것 때문에 시간 외에 4%의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회계연도로 따지면 2분기 실적 발표가 되겠는데요. 매출이 78억 달러입니다. 전년 대비 25% 올랐는데 이렇게 매출이 잘 나온 것이 포인트가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주당 순이익 역시 2.14달러로 시장의 예상치를 모두 다 상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CEO의 발언들도 있었는데요. 자체적인 시장의 전망을 다 상회시켰다.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잘 벌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다음 분기 역시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이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장중에 2% 그리고 장 마치고도 강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82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내일장에 이런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다국적 자동차 제조업체가 되겠습니다. 스텔란티스 네바다가 되겠는데요. 구조조정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아시는 그런 브랜드 중에서 이제 마세라티, 그리고 푸조, 크라이슬러, 시트로엥 이런 회사들을 갖고 있는 연합체가 되겠는데요. 미국의 일리노이주의 이 지프 공장에서 비정규직 직원들을 대량 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약간의 우려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더욱 지속 가능한 이런 방식으로 공장을 운영하겠다라는 이런 구조조정 쪽에 좀 더 좋게 봤습니다. 현금 흐름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시장의 분석이 나오게 되면서 스텔란티스는 이날 갭업으로 출발해서 음봉으로 마감을 했지만 거의 전고점 수준 근처까지 최근 하락했던 부분을 전부 다 소화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7.2%로 17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유럽 증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유럽 증시도 상승을 했는데요. 좀 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유럽 국가들은 좀 강하게 올랐고, 약간은 떨어지는 국가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상승 정도를 보였는데요. 독일 닥스와 프랑스 캬크가 2% 그리고 3% 강하게 튀어 올랐고요. 영국은 0.8% 상승에 그쳤습니다. 자, 업종별로 보게 되면 주요 섹터들이 다 올랐는데 그 중에서 완성차, 그리고 은행 관련 종목들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경제 지표는 부진했지만 시장에서는 전쟁이 오히려 끝난다라는 쪽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상품 시장 넘어가겠습니다. WTI 가격, 유가가 1.6% 더 밀렸습니다. 이제는 110달러 선에서 완전히 내려와서요. 105달러 선 좀 등락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3월 17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휴전에 대한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반영이 된 건데요. 구리 가격은 약보합에서 10,000달러 선 초반까지 좀 내려와 있고요. 어제 강했었던 알루미늄 가격이 또 간밤에는 크게 밀렸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전자산인 금값, 아무래도 휴전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1.4%입니다. 정정이 좀 필요하고요. 1,90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 그리고 국채금리 수익률은 2.4%에서 2.3%로 조금 더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현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 증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 전해주시죠. 예, 오늘 뉴욕 증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5차 휴전 협상 관련 기대감과 국제 원유 가격의 하락에 힘입어 3대 지수가 모두 1에서 1.8%대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양국이 휴전을 위해 우크라이나 특정 지역에서 군사 활동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개선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S&P 500 지수 중 11개 업종 중에 에너지와 소재 관련주를 제외하고 전 업종이 올랐던 가운데 국제 원유 가격의 하락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다소 감소시키고 이에 따라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한 점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됐습니다. 여기에 미국 주택시장의 호황세가 여전히 지속된 점이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가운데 S&P 코어 로직에 따르면 1월 전미 주택가격 지수는 연율 19.2%가 상승해 지난해 12월의 상승률 18.8%보다 높은 수준으로 전달 대비로는 1.1%가 상승해 전달에 0.9%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고 미국 20개 대도시의 주택가격 지수 역시 19.1%가 상승하면서 전달에 18.6%를 상회하며 시장의 예상에 부합했는데요. 20개 대도시 중 16개 도시의 가격이 전년 대비 상승했고 이 가운데 피닉스와 템파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3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전달보다 소폭 개선됐다는 뉴스가 또 다른 긍정적인 요인이었는데요. 민간 경제기관인 컨퍼런스 보드에 따르면 미국의 3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107.2를 기록해 2월에 기록했던 105.7보다 소폭 올랐지만 시장의 예상치였던 107.5에는 다소 미치지 못했습니다. 2월 현재 여건지수는 153을 기록하면서 전달에 기록한 143보다 개선됐고 기대지수는 76.6으로 전달에 80.8보다 소폭 하락했는데요. 현재 여건지수는 현재의 비즈니스 및 고용 성향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반영하며 기대지수는 소득과 비즈니스, 고용 상황에 대한 단기 전망을 보여주게 됩니다. 보드 측은 소비자 신뢰지수가 1월과 2월에 하락한 이후 3월 들어 약간 상승했다면서 현재 여건지수가 크게 올랐다며 이것은 경제 성장이 1분기 후반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다만 인플레이션의 역풍은 단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수달간 소비 지출을 축소하고 심리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총 2,430억 달러 규모의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의 국고펀드 무바달라가 러시아에 대한 투자를 당분간 중단한다는 소식입니다. 무바달라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 세계가 경제 제재를 가하자 투자를 철회한 첫 중동 지역의 기업이 되었는데요. 회사 측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분명히 러시아에 대한 투자를 중단해야 한다면서도 문제가 해결될지 기다리면서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부다비의 국부 펀드 가운데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무바달라는 현재 포트폴리오의 약 1%를 러시아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 자금은 러시아의 사회 기반 시설과 부동산, 은행 등 총 50개 회사에 투자되고 있고 특히 석유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석유와 천연 가스 회사를 대상으로 한 투자도 이번 결정으로 중단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하지만 UAE 측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완전히 저버리지는 못하는 상황인데요. UAE의 에너지 장관은 러시아는 중요한 오펙 플러스 국가라면서 지금은 러시아의 물량이 필요하다면서 누군가 1000만 배럴을 가져오지 않는 이상 누가 러시아를 대체할 수 있겠냐고 보지 않는다면서 원유의 생산과 관해서는 항상 정치의 거리를 두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날 시장에서 운송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가운데서 페덱스의 흐름이 좋았었는데요.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류기업 페덱스의 최고 경영자가 창업주에서 전문 경영인으로 52년 만에 교체됐다는 뉴스로 오늘 페덱스의 주가가 3.7%가 상승해 238달러 57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페덱스 측은 프레드 스미스 CEO의 후임자로 라스 수브라마니암 페덱스 COO가 선임됐다고 보도했는데요. 창업주인 스미스는 50여 년 만에 CEO직에서 물러나 회장직을 맡고 그 자리를 전문 경영인이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프레드 스미스는 지난 1971년 페덱스의 전신인 페더럴 익스프레스를 설립했으며 이길 배송과 혁신적인 화물 집결 방식을 도입하는 등 물류업계의 혁신을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후 반세기 동안 페덱스는 항공과 지상 교통망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의 항공 운송업체로 성장해왔습니다. 한편 수브라마니암 신임 CEO는 1991년 입사해 아시아와 미국에서 마케팅과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아왔고 이후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의 최고 책임자로 승진했으며 2020년에는 페덱스 이사회에 합류한 바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고용 관련 업체 ADP사의 3월 미국 민간 부분 고용이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소폭 감소한 44만 명이며 이어 상무부의 작년 4분기 GDP 수정치, 에너지청의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되고 개장 전 바이오엔테크, 에어캡 홀딩스, 페이첵스, 파이브 빌로우, MSC 인더스트리스, 코어앤메인 그리고 폐장 후에는 UI 패스 잉크, 프라시아 잉크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